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지원을 거부한 그날 밤, 레이더에 붉은 점 120개, 87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40년 동맹이 전화 한 통으로 끝났습니다. 회의실 고문들이 말했습니다. 한국 무기는 실전 기록이 없습니다. 도박입니다. 그때 경납고 문이 열렸습니다. 96%, 120기 전량 격추. 그리고 4분, 290km가 사라지는 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펜타곤이 침묵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준비하고 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응원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에 한국 최고 남겨주십시오. 저는 한국을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본 적 없는 남자였습니다. 23년 경력의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체계 평가관이. 그런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UAE 왕실 군사고문실 파견 이후 처음 듣는 긴급 벨소리였습니다. 수화기를 드는 순간 담당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론 발사 포착. 이란 내륙 290km 지점. 저는 즉시 계산했습니다. 속도 시속 200km. 직선 비행. 도착까지 87분이었습니다. 그때 담당관이 다시 말했습니다. 편대 규모 추정 120기 이상입니다.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계산기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120기. 23년 경력 동안 그 숫자를 실전에서 마주한 적이 없었습니다. 패트리어트 보유 발수를 확인했습니다. 17발이었습니다. 드론 120기를 17발로 막는다고요? 계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격률 79%로 잡아도 25기는 반드시 통과합니다. 그 25기가 어디로 떨어질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두바이 공항일 수도 있었고 아부다비 정유시설일 수도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멈추는 순간 세계 원유 20%가 끊깁니다. 유가는 이미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왕실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깨워주십시오. 3분 후 회의실 불이 켜졌습니다. 테이블에 12명이 모였습니다. 왕실 고문, 국방부 차관, 공군 참모총장.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레이더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붉은 점 120개가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한 고문이 물었습니다. 미국은 뭐라고 합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루구섬 작전 중입니다. 지원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누군가 물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40년 동맹이 전화 한 통으로 끝났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른 고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패트리어트 17발로는 부족합니다. 철수 명령을 내리셔야 합니다. 철수. 두바이 주요 시설 인원을 대피시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말은 곧 포기를 의미했습니다. 저는 두 눈을 감았습니다. 23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칼리드 장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한국 것을 쓰십시오. 그 단어가 회의실 공기를 바꿨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칼리드는 UAE 공군 30년 경력이었습니다. 보수적인 사람이었고 검증된 것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흥분하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한국 무기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천궁입니다. 경납고에 있습니다. 한 고문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실전 기록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이상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기억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숫자 하나와 함께. 3년 전이었습니다. 한국 경기도 안성. 천궁 실사격 시험장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펜타곤의 비공식 참관 요청으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잿빛 하늘 아래 황량한 시험장이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관람석에는 각국 무기 바이어들과 군사 전문가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달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대가 없었습니다.
한국 무기. 그 단어 자체가 저에게는 아직 검증 전 단계였습니다. 훈련장 숫자는 실전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23년 동안 배워온 사람이었습니다. 천궁이 발사됐습니다. 하늘로 솟구치는 미사일을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표적기가 격추됐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옆자리 관계자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격률 96%. 저는 그 숫자를 듣고 보고서에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피식 웃었습니다. 훈련장 숫자입니다. 실전에서 보자고.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잊었습니다. 한국 무기는 그렇게 제 머릿속 서랍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숫자가 다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96, 96, 96. 회의실 아니었습니다. 시계는 87분에서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72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붉은 점들은 여전히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고문들의 언쟁이 격해지고 있었습니다. 천궁은 실전 기록이 없습니다. 도박입니다. 리처드 홀든이었습니다. 친미 성향 군사 고문. 미국 시스템이라면 눈을 감고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답을 정해놓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칼리드 장군이 낮고 단호하게 맞받았습니다. 패트리어트 79%로 25기를 허용하시겠습니까? 그 25기가 어디로 떨어질지 알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홀든이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검증된 시스템입니다. 검증된 실패입니다. 회의실이 굳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조용히 숫자를 정렬하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 79%, 천궁 96%. 단순 수치만 보면 답은 명확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답을 쉽게 입 밖에 낼 수가 없었습니다. 23년 동안 쌓아온 기준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믿어온 것들이 지금 이 순간 저를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왕세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크로스 분석관.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의견을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책임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왕세자의 눈은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12명의 시선이 전부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 태블릿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화면에 숫자를 하나씩 입력했습니다. 패트리어트 79, 천궁 96, 드론 120기, 잔여 시간 72분. 계산이 나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계산이 맞습니다. 그 순간 3년 전 그 보고서를 덮던 제 손이 떠올랐습니다. 틀린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회의실 12명의 시선이 여전히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왕세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천궁을 가동하십시오. 정적이었습니다. 리처드 홀든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크로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실전 기록이 없는 무기를 국가 방어에 쓰겠다는 겁니까?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패트리어트로는 25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 25기의 책임은 누가 집니까? 홀든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왕세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동하십시오. 그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23년 경력을 통째로 걸었습니다. 지휘소를 나섰습니다. 칼리드 장군이 옆에서 걸었습니다. 경납고까지는 도보로 4분 거리였습니다. 사막의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바람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계속 계산했습니다. 잔여 시간 68분. 천궁 배치 준비 시간 최소 40분. 빠듯했습니다. 경납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멈췄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장비를 점검하고 케이블을 연결하고 발사대 덮개를 걷어내고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빨랐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칼리드 장군이 말했습니다. 어제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를 돌아봤습니다. 어제요? 박수석이 이틀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였습니다. 박진우. 5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작업복에 안전모를 쓰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다시 작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모든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준비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통역관이 전달했습니다. 박수석이 작업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25분입니다. 저는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40분 아닙니까? 박수석이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25분입니다.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잔여 시간 66분.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천궁 발사 가능 수량 32발. 재장전 소요 시간 6분. 반복 발사 횟수 계산.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숫자가 나왔습니다. 총 128발.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드론 120기. 가용 발수 128발. 계산상 가능했습니다. 수치상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너무 정확했습니다. 딱 맞아떨어지는 숫자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경납고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조용히 움직이는 엔지니어들. 말없이 작업하는 박수석. 어제 도착한 시스템.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선택을 할 것이라는 것을. 25분이었습니다. 정확히 25분 후 천궁 발사대가 사막 한가운데 섰습니다. 박수석이 마지막 점검을 마쳤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준비 완료를 의미했습니다. 저는 지휘소로 뛰었습니다. 잔여 시간 41분이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붉은 점들이 눈에 띄게 커져 있었습니다.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왕세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사하십시오. 칼리드 장군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천궁. 발사.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휘소 창밖으로 불꽃이 솟구쳤습니다. 하나, 둘, 셋. 연속으로 하늘을 갈랐습니다. 굉음이 벽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발바닥까지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레이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붉은 점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다섯, 열. 15기 격추. 담당관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의실 누군가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발사 후 40초였습니다. 계속됐습니다. 30기 격추. 50기 격추. 속도가 달랐습니다. 패트리어트와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붉은 점들이 화면에서 지워지는 속도가 제가 계산했던 것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리처드 홀든이 화면을 보며 굳어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탄약 소진. 담당관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저는 레이더를 봤습니다. 아직 70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붉은 점 70개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속도 변화 없음. 방향 변화 없음.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장전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6분입니다. 6분. 저는 드론의 현재 위치를 계산했습니다. 6분 후면 상당수가 방어선 안으로 진입합니다. 회의실 안이 다시 굳었습니다. 홀든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실전 기록이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6분. 360초. 레이더 화면의 붉은 점들이 천천히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지휘소 안 누군가가 기도를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6분 동안 단 한 번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6분 후였습니다. 재장전 완료. 발사 준비 이상 없습니다. 박수석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담담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손끝이 싸늘해졌습니다. 단 1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2차 발사가 시작됐습니다. 천궁이 다시 하늘을 갈랐습니다. 하나, 둘, 셋. 연속으로 솟구쳤습니다. 레이더 화면의 붉은 점들이 다시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60기, 70기, 88기. 저는 숫자를 소리 없이 세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 누군가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칼리드 장군의 눈이 화면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100기 격추. 담당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은 건 20기였습니다. 3차 발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잔여 시간 9분이었습니다. 드론들이 방어선 최외곽에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이었습니다. 이 발사가 끝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었습니다. 미사일이 솟구쳤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봤습니다. 붉은 점이 사라졌습니다. 하나, 둘, 다섯, 열, 15, 20. 화면이 깨끗해졌습니다. 완전히. 담당관이 화면을 2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량 요격 완료. 120기. 전량입니다. 지휘소가 굳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1초, 2초, 3초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터졌습니다. 환호성이었습니다. 고문들이 서로 껴안았습니다. 칼리드 장군이 눈을 감았습니다. 왕세자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군가는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기뻐하는 그 순간 저는 혼자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비워진 레이더 화면이었습니다. 너무 깨끗했습니다. 너무 완벽했습니다. 23년 동안 수백 번의 작전을 분석해온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이렇게 깨끗한 결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변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잔여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없었습니다. 120기. 전량. 100%. 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이란 내륙 방향이었습니다. 위성 화면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발사대가 살아있었습니다. 드론 발사대 3기. 건물 2동. 지원 차량 수십 대. 전부 그대로였습니다. 우리는 드론을 막은 것이었습니다. 원점을 제거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일도 옵니다. 저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환호성이 너무 컸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왕세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귓가에 낮게 말했습니다. 전하. 끝난 게 아닙니다. 왕세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발사대가 살아있습니다. 내일 밤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환호성이 가득한 지휘소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공포를 느꼈습니다. 막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깐 멈춘 것이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지휘소 안에 환호성이 가라앉았습니다. 왕세자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한마디였습니다. 설명하십시오. 저는 위성 화면을 테이블 중앙 스크린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란 내륙 290km 지점. 발사대 3기. 건물 2동. 지원 차량 수십 대. 전부 그대로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환호하던 고문들의 표정이 하나씩 굳어갔습니다. 드론 발사대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드론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원점은 살아있습니다. 내일 밤 똑같은 공격이 반복됩니다. 천궁 탄약은 오늘 전량 소진됐습니다. 재보급까지 최소 사흘이 걸립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칼리드 장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원점을 쳐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박수석이 지휘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작업복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칼리드 장군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박수석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천무였습니다. 재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거리 290km. 정밀 유도. 지대지 다연장 로켓. 저는 숫자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290km. 지금 저 발사대까지의 거리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것도 어제 도착했습니까? 박수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남자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드론 방어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원점 타격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천군과 함께 천무를 가져왔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때였습니다. 지휘소 한쪽 스크린이 깜빡였습니다. 긴급 영상 연결이었습니다. 화면에 얼굴이 떴습니다. 윌리엄 하퍼. 미 국방부 고위 장성이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크로스 분석관. 천무 발사를 중단하십시오.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장성님. 발사대가 살아있습니다. 내일 밤 재공격이 예상됩니다. 그건 우리가 외교적으로 처리합니다. 천무 발사는 전쟁 확대입니다. 중단하십시오. 리처드 홀든이 즉시 거들었습니다. 크로스. 들었습니까? 펜타곤입니다. 중단해야 합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외교적으로 처리한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오늘 새벽 40년 동맹이 전화 한 통으로 끝났습니다. 지원 불가. 단 두 글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외교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장성님, 오늘 새벽 지원 요청을 거부하신 분이 맞습니까? 하퍼 장성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크로스. 대답해 주십시오.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에서 답을 읽었습니다. 이건 안보가 아니었습니다. 천무가 실전에서 성능을 증명하는 순간 중동 무기 시장이 바뀝니다. 미국산 무기의 점유율이 흔들립니다. 그게 진짜 이유였습니다. 동맹이 아니라 시장이었습니다. 저는 23년 동안 그 시장 안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구역질이 났습니다. 왕세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조용하고 차가운 눈이었습니다. 크로스 분석관. 당신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저는 하퍼 장성의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천무를 준비하십시오. 엔드. 회의실이 굳었습니다. 하퍼 장성의 화면을 껐습니다. 리처드 홀든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크로스. 지금 뭘 하는 겁니까? 펜타곤 명령입니다. 당신 경력이 끝납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미 걸었습니다. 홀든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왕세자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왕세자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무언가를 믿는 눈이었습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짚겠습니다. 왕세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사 승인입니다. 경납고로 뛰었습니다. 사막의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칼리드 장군이 옆에서 달렸습니다. 멀리서 천무 발사대가 보였습니다. 천군과는 달랐습니다. 규모가 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존재감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거대한 발사관이 하늘을 향해 각도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박수석이 발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미 준비가 끝나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비행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박수석이 대답했습니다. 4분입니다. 4분. 290km를 4분에 주파합니다. 저는 그 숫자를 머릿속에서 한 번 더 굴렸습니다. 초속으로 환산하면 약 1200m. 초음속이었습니다. 인간이 개입할 시간이 없는 속도였습니다. 발사되는 순간 결과는 이미 정해집니다. 박수석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발사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무가 불을 뿜었습니다. 굉음이 사막을 울렸습니다. 지면이 흔들렸습니다. 발사 화염이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 빛을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미사일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고요해졌습니다. 바람 소리만 남았습니다. 4분이었습니다. 지휘소 위성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홀드는 화면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칼리드 장군은 두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왕세자만이 조용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분, 2분, 3분, 그리고 4분이 됐습니다. 화면이 백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섬광이었습니다.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삭제였습니다. 발사대 3기, 건물 2동, 지원 차량 수십 대, 위성 화면에서 전부 사라졌습니다. 흙먼지만 남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아무것도. 담당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표적 사라졌습니다. 전부입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환호가 없었습니다.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냥 굳어 있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의 결과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침묵뿐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퍼 장성의 화면이 다시 켜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퍼 장성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그 검은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항의가 없었습니다. 경고가 없었습니다. 23년 동안 제가 섬겨온 조직이 지금 이 결과 앞에서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못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패배였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23년의 무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지휘소 한쪽 구석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칼리드 장군이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달랐습니다. 굳어있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보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크로스 분석관. 이것을 보십시오. 화면에는 뉴스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였습니다. 하이마스 재계약 협상이 보류됐습니다. 이유는 한 줄이었습니다. 대한 무기 체계 검토 중.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칼리드 장군이 다음 화면으로 넘겼습니다. 루마니아였습니다. 한국 방산 업체와의 협력론의 시작. 다음은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요르단이었습니다. 이집트였습니다. 하룻밤 사이였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손에 쥔 채 멈췄습니다. 시장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기 시장은 정직합니다. 광고를 보지 않습니다. 연설을 듣지 않습니다. 결과만 봅니다. 어젯밤 290km 너머에서 터진 그 섬광이 지금 전 세계 국방부 책상 위에 보고서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칼리드 장군이 말했습니다. 에너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UAE 원유 공급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1순위입니다. 일본이 3순위로 밀렸습니다. 군사동맹이 에너지 패권으로 연결됐습니다. 저는 그 구조가 눈에 보였습니다. 무기를 팔면 신뢰를 삽니다. 신뢰가 쌓이면 시장이 따라옵니다. 시장이 움직이면 패권이 바뀝니다. 한국은 어젯밤 단 한 번의 발사로 그 연결고리 전체를 움직였습니다. 저는 보고서 화면을 열었습니다. 글로벌 방산 시장 점유율이었습니다. 6개월 전 데이터였습니다. 미국 62%, 한국 5%. 저는 그 숫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후로 저 숫자는 다시는 같을 수 없었습니다. 박수석이 지휘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철수 준비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처음으로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수석이 악수를 받았습니다.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천무까지 필요하다는 것을. 박수석이 잠깐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준비하는 게 저희 일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증명했습니다.
저는 23년 동안 미국 무기의 언어로 전쟁을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처음으로 다른 언어를 들었습니다. 조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한 언어였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 처음으로 숫자가 아니라 나라를 믿게 됐습니다. 23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던 기준이 단 하룻밤 만에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 그 이름을 나는 그날 다시 정의했습니다.